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올해 종합건강검진 예약하셨습니까?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을 위해 검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기 쉽지요. 자식들이 큰돈 들여 예약해준 검진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뿌듯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92%가 매년 거르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본인의 나이와 체질에 전혀 맞지 않는 무리한 검사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건강해지려고 받은 그 검사가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의 통계를 보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검사 관련 합병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분이 연간 3,000건이 넘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건강을 지키려고 큰맘 먹고 받는 검사가 거꾸로 우리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의 센터장님께서는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어르신 환자분들만 전문으로 진료해 오신 분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으십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검사로 얻는 이득보다 위험이 훨씬 더 커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실을 아는 의사와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70세가 넘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 위험을 전혀 모른 채 매년 몸을 내맡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제가 그 5가지 검사를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위험한 검사 대신 우리 몸에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대안 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상관리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오늘 이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몸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왜 달라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낫는 게 참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예전에는 사흘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일주일이 넘게 가고 기운이 하나도 없지는 않으신지요? 이건 부끄러워하실 일도 아니고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실 일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이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적 변화 때문에 검사가 내 몸에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에 비유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 수도관은 깨끗하고 튼튼합니다. 물을 아주 세게 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30년, 40년 된 아파트 수도관은 어떻습니까? 안쪽에 녹이 슬고 벽이 얇아져서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아파트처럼 강한 수압을 억지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가 넘으면 혈관벽이 매우 약해집니다. 여기에 조영제라는 강한 약물이 주입되면 우리 신장이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장벽 또한 얇아집니다. 여기에 내시경이라는 차갑고 딱딱한 기계가 들어가면 구멍이 뚫릴 위험, 즉 천공의 위험이 젊은 분들보다 5배나 높아집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우리 몸에 생기는 3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소변도 잘 나오고 멀쩡해 보이시겠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10명 중 6분은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둘째, 장벽의 두께가 매우 얇아집니다. 젊은이의 장벽은 두껍고 탄력이 넘치지만 우리 세대의 장벽은 종이처럼 얇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회복 능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은이가 이틀이면 회복할 상처를 우리는 2주일이나 걸려야 겨우 회복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에 똑같은 검사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때로는 치명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게 몇 개인지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 보십시오. 첫째, 올해 종합검진을 이미 예약하셨거나 혹은 받으셨습니까? 둘째, 검진센터 상담사가 권하는 비싼 검사를 거의 다 받으시는 편이십니까? 셋째, 비싼 검사일수록 더 정확하고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작년에 받은 검사 중에 CT 조영제나 PET-CT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밀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3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합니다. 2개 이하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훨씬 더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우리 몸은 항상 뒷전이었지요. 그래서 이제라도 건강을 챙겨보겠다고 검진센터를 찾으시는 그 마음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문제는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그 화려한 패키지들이 전부 우리 몸에 맞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만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가 50만원짜리 기본 검사보다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5가지 검사 중 첫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대장암 예방하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태스크포스가 2021년에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75세 이상은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의료 선진국들도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전 세계 의학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준비 과정이 우리 몸에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루 전부터 굶어야 하고 장정결제라는 약을 마시며 수십 번 설사를 해야 합니다. 물도 4리터 가까이 마셔야 하죠. 젊은 사람도 힘든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탈수를 일으키고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장정결제를 드시다가 심부전이 오거나 전해질 이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전체 부작용의 38%나 됩니다. 검사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몸이 먼저 망가지는 것이지요. 둘째, 검사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세대의 얇아진 장벽에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면 구멍이 뚫릴 위험, 즉 장천공 발생률이 젊은이보다 4.7배나 높습니다. 장천공이 생기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고 회복도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셋째, 대장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입니다. 용종이 암이 되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75세에 아주 작은 용종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암이 되어 내 생명을 위협할 때는 이미 9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암을 걱정하느라 지금 당장 내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철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김 선생님은 손주들 커가는 걸 보겠다고 매년 100만원 넘는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다 장 정결제 때문에 탈수가 오셨고 검사 중에 장벽에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셨고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건강해지려 받은 검사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대장 건강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아무런 위험이 없으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검사를 하시고 여기서 이상이 나왔을 때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내시경을 고민하십시오. 순서만 바꿔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대장 내시경의 위험성을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CT 자체는 우리 몸의 이상을 찾아내는 좋은 도구입니다만 문제는 사진을 더 선명하게 찍기 위해 혈관에 주입하는 조영제라는 강한 약물입니다. 이 조영제가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사진 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리면 훨씬 잘 보이죠. 조영제는 우리 몸속에서 그 플래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약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반드시 우리 신장을 거쳐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대의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입니다. 좁은 하수구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수구가 역류하듯이 신장이 그 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순천에 사시는 70세 정희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은 40년간 병원에서 근무하신 퇴직 간호사이셨습니다. 의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지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 봄 별다른 증상도 없으셨는데 검진센터에서 정밀하게 한번 보자며 폭부 CT 조영제 검사를 권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이 선생님은 별 걱정 없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후 이틀째부터 소변량이 확 줄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온 겁니다. 결국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그때부터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 넘게 투석을 받으십니다. 투석을 받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합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주기 힘들고 좋아하시던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셨습니다. 이 선생님의 따님이 울면서 하신 말씀이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 검사 좀 안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효도한다고 권한 비싼 검사가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해요. 간호사 출신인 이 선생님조차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 알았으면 절대 안 받았을 것이라며 회한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조영제 투여 후 급성 신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젊은이보다 3.2배나 높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영제 없는 일반 CT만으로도 기본 확인은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은 초음파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웬만한 이상은 다 찾아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MRI도 조영제 없이 찍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운동부와 심전도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찰 때까지 뛰면서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지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가벼운 산책 정도 하시거나 아예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검사실에 들어가면 갑자기 심박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심장에 일부러 극심한 부담을 주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의 심장은 이미 수십 년간 자식 키우고 스트레스 받으며 쉼없이 일해온 심장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강한 무리를 주면 부정맥이 생기거나 혈압이 급격히 치솟고 심한 경우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보고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검사를 받다가 심장 관련 사고를 당할 확률은 만 건당 6건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그 6명 중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검사의 정확도가 우리 나이대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병이 있다고 나오는 위양성률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은 없는 병을 진단받고 겁이 나서 또 다른 위험한 정밀 검사를 받게 되는 검사 캐스케이드 연쇄 반응에 빠지게 됩니다. 안전한 대안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편안하게 가만히 누워서 받으실 수 있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어르신이 최고급 검사라고 믿고 계시는 200만 원짜리 전신 PET-CT입니다. 비싼 돈 냈으니 암을 다 찾아주겠지 하고 마음 놓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너무 잘 찾아내는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 여기저기에 아주 작은 혹이나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도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인데 이 정밀한 기계는 그걸 다 찾아내서 암일 수도 있다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확인을 위해 폐나 가슴의 바늘을 찔러 세포를 떼어내는 조직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가슴에 바늘을 넣는 과정에서 폐에 구멍이 나는 기흉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가슴에 튜브를 꽂고 일주일 넘게 입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직 검사 결과가 아무 문제 없는 양성으로 나온다면 그 고통과 입원은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PET-CT 검사로 이상 소견이 발견될 확률은 40%가 넘지만 그중 실제 치료가 필요한 암인 경우는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불필요한 걱정과 고통을 겪은 셈입니다. 또한 이 검사의 방사선 피폭량은 일반 CT보다 5배에서 10배나 많습니다. 암을 찾으려다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키는 꼴입니다. 오 센터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검사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암이 퍼졌는지 확인할 때 쓰는 것이지 건강한 어르신이 검진용으로 받을 검사가 아닙니다. 그 돈이면 손주 용돈 주고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5번째 검사는 바로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나 대장 내시경이 무섭고 고통스러우니까 잠깐 자고 일어나면 끝이지 하고 수면 마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셨다면 수면 마취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수면 마취에 쓰이는 약물은 우리 뇌와 호흡기를 억제합니다. 즉, 숨쉬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과 신장에서 금방 약물을 분해해서 깨어나지만 우리 세대는 약효가 몸속에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가 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8세 정희훈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은퇴하신 경찰관이셨고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작년에 위내시경을 받으시면서 전에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수면으로 하겠다고 하셨지요. 검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복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정 선생님이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이틀 만에 겨우 깨어나셨지만 그동안 병원, 폭도에서 밤새 울었던 따님과 가족들의 가슴은 이미 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회복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으니까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다. 내 나이가 달라진 걸 내가 너무 몰랐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면 내시경 후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확률이 젊은이보다 2.8배나 높습니다. 게다가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걸어 나오다 넘어지시면 엉덩이뼈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전한 대안은 비수면 내시경입니다. 요즘 기계는 아주 얇아져서 5분에서 10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 짧은 불편함이 수면 마취의 큰 위험을 완전히 막아줍니다. 검사가 끝나면 바로 일어나 혼자 댁으로 가실 수 있으니 얼마나 안전하고 당당합니까? 자, 이제 위험한 검사 5가지는 다 알았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 궁금하시지요?
센터장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몸에 꼭 필요하면서도 안전한 6가지 검사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팔에서 피만 한번 뽑으면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과 간 기능, 빈혈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서 매일 재십시오. 고혈압만 잘 관리해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내시경 대신 1년에 한 번 집에서 편하게 하십시오. 이상이 있을 때만 정밀 검사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넷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합니다. 2년에 한 번 검사해서 뼈 건강을 챙기면 낙상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안과 검진입니다.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안과에 가셔서 눈 건강을 살피십시오. 여섯째, 청력 검사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소외감을 느끼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청기를 일찍 쓰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 6가지는 모두 안전하고 간단하며 비용도 아주 적게 듭니다. 비싼 패키지 대신 이 알짜배기 검사들만 잘 챙기십시오. 센터장님은 32년간 환자들을 보며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검사 한 번보다 0원짜리 생활 습관이 10배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꼭 드십시오. 우리 세대 60%가 단백질 부족입니다. 맵기 계란 2개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을 챙겨 드십시오.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꼭 단백질을 보충하십시오. 둘째, 의자 운동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앉는 동작을 10번씩 하십시오. 이 운동이 다리 근력을 키워 여러분을 낙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셋째, 물 마시기입니다. 목이 안 말라도 수시로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하루 8잔 정도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넷째, 잠을 잘 주무십시오.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잠이 잘 옵니다. 다섯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혼자 계시는 것은 담배만큼 해롭습니다. 경로당도 좋고 산책길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며 웃는 것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고 나라 일구느라 내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껴줄 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비싼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안전한 검사를 선택하고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을 한 분 정해서 궁금한 것은 꼭 물어보십시오. 검진센터 상담사보다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니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